오봉역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죠? 자, 여기에 자금량에 따라서 2인 1조 또는 3인 1조를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거 누가 정합니까? 그런 내부에서 그 저희들 물류본부에서 국토부 장관이 정합니까? 차관이 정합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 누가 있습니까? 누가 정합니까? 예, 그 담당 부서는 물류본부고요. 예, 전체적으로는 뭐 저희 그 사장이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책임지시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오늘 지금 왜 국토부에서 저렇게 강하게 지금 사실은 좀 지나칠 정도라 할 정도로 발언을 하느냐 하면 지금 노조가 이 오봉역 사고가 나고 노조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원인이 4조 2개돌의 근무 형태를 전환했는데 인력 충원이 되지 못한 정부의 탓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4조 2개돌 추진 언제 했습니까? 몇 년에 했습니까? 2018년 6월부터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때 노조 합의를 해서요. 자, 노무현 시행은 20년 하반기부터 한 걸로 알고 모두 다 문재인 정부 때 시작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문재인 정부 때 이 지금 4조 2 교대로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코레일과 노조가 한 겁니다. 이런 인원을 근무 체계를 개편할 때는 인원의 증원이 필요하거나 또 다른 부차적인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국토부랑 상의를 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그다음에 2,100여 명의 증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조는 이게 들어지지 않으니까 문재인 정부 때 요구 사항이 들어지지 않으니까 파업을 했어요. 그리고 또 파업을 국토부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또 파업을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최종적으로 어떤 노조 협의를 하냐면 사측과 노조가 협의를 합니다. 인력 증원 없이 4조 2교대를 도입하기로 하고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시범 운영을 한 걸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네. 제가 지금 알려 드리잖아요. 네. 노조 지금 자료를 받고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네. 코레일이 경영이 악화되고 대자 사측이 노조와 협의를 해서 인력 증원 없이 4조 2교대를 도입하기로 하고 시범 운영 중에 있다. 2020년 8월부터 단계적 도입을 하고 현재 91%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오봉역 사고가 터지니까 노조가 모든 책임을 지금 정부가 인력 충원을 해주지 않아서 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처음부터 문재인 정부입니다. 이때 정부라 하면 분명히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력 증원이 필요로 하는 것은 상의를 해 가면서 해야지 이렇게 일방적으로는 안 된다라는 건데 그 당시 국토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자, 네. 그리고 현장에 지금 오봉역의 지금 자금량에 따라서 3인 1조를 할지 2인 1조를 할지는 코레일에서 정해야 되는 겁니다. 네, 심각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고가 늘 나고 가장 많이 난 곳이고 예의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희 내규에 따라서 잘 관리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하는 건 더더욱- 소용없어요. 네. 지금 사고가 났으면 아까 그러셨잖아요. 누굴 탓을 할 게 아니라 원인을 밝혀야 된다고. 원인을. 네, 그다음 원인을 밝히면 뭡니까? 누가 책임이 있는지 책임 소재를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일의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그다음에 하나 물어볼게요. 오늘 여러 의원님들 질의하셨는데, 야, 이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자동화 장비를 다 구축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같이 자동화 장비도 같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더더욱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 오봉역을 지역구로 두고 계신 우리 이소영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누르고 가서 뛰어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자동화 해야죠. 그죠? 2021년에 이 지금 그 무선 차량 정리, 지금 이게 지금 차량 정리 작업에서 난 사고입니다. 그래서 21년에 이걸 무선으로 리모컨으로 자동화시키는 이런 차량 정리 작업을 하려고 확대하고 가속하려고 합니다. 이거 지금 노조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무선 입판 말씀하시는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제천에 먼저 그러니까 제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노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계획이 잡혀 있고요. 그것도 다 협의하고 동의해서 제천에 내년에 투입하는 걸로 되어 자, 있습니다. 저희가 단계별로. 지금 노동 강도가 세다 그러면 노동 강도를 약하게 해줘야죠. 줄여줘야죠. 그렇죠? 네, 그렇지 네. 않습니까? 네, 근로 자동화- 작업 환경 계속 좋게 해줘야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자동화 시켜야죠. 네, 맞습니다. 자동화를 아주
가열차게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의원님.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철도 건설을 하는 저 주체가 어디입니까? 예, 그 코레일에서 철도 건설합니까? 국가철도공단이. 국가철도공단에서 하죠. 집 짓는 사람이 집이 고장나면 제일 잘 고칩니다. 예? 유지 보수 코레일에서 하니까 그냥 운영하는 곳에서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만 유지 보수를 한다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철도 건설을 하는 국가철도공단으로 유지 보수 넘겨야 된다라는 의견을 전문가들이 많이 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그것은 그 안전을 위해서라도 총괄 운영되고 관리가 돼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안전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가장 유지 보수를 국내에서 잘하는 공기업도 저희들은 코레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시겠죠. 스스로. 아니, 저희 직원들이 그 전사적 역량을 다 투입해서 지금도 유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이번 사고에 대해서는 제가 대표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송구합니다. 예. 지금 제가 지난 그 업무 보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승일 차관 지금 사장께서 21년 11월에 오셨는데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동안 지금 이런 2조 4교대 추진 경과에 대한 모든 문제, 인원 증원을 안 해주는 문제 등등이 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정부에서 왜 이런 걸 저는 안 들어줬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타당하고 합당한 이유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이유도 충분히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 10년간 안전 인력에 대한 예산 28% 증가됐습니다. 안전 인력 인원수 자체도 20.4% 증가됐습니다. 코레일 열차 편수는 16% 감소했습니다. 이걸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인력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증가 속도를 과연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도 충분히 이건 국토부와 상의해 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난번 맨 처음에 국토위 왔을 때 첫 질문이 뭐였냐면은 윤석열 정부로 바뀌고 지금 장관이 바뀌면서 그 고강도 개혁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고강도 개혁 자체 방안을 내놓고 그 기간에는 안전과 관련된 것 이외에는 일체 인사 이동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일주일을 못 참고 195명의 인사 이동을 유일하게 시킨 게 바로 코레일 사장이에요. 국토부 장관의 그 지시를 그냥 밟아버리는 겁니다. 예? 다른 기관에는 한두 명에 불과한데 우리 사장님만 195명이나 했습니다. 그때. 의원님, 국토부의 컨펌을 받았고요. 거의 대다수가 안전 인력입니다. 그래서 안전 안전 공백을 인력이 아니에요. 마케팅 부서 제가 등등 195명을 제가 전원을 다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때 질의 참고하시고요. 네. 제 말은 지금 사장님께서 업무 아까 뭐 리더십이라 단어로 얘기를 했는데 마이크 없어도 됩니다. 추상적인 단어로 얘기를 장관께서 하셨는데 저는 지금 어떤 의문을 가지냐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 정권에서 임명이 됐어요. 그죠? 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믿고 맡기신 분이에요. 네. 정무직입니다. 정무직. 대통령이 그만두면 정무직은 그만두는 게 상식이고 예의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예의와 상식이 없어졌어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 앞에서 저는 좀 더 사장님께서 책임감을 느꼈었으면 합니다. 진작에 물러났어야 되는데 저는 왜 저렇게 버티시나 했는데 이번 사고를 대하는 지금 답하는 태도를 보니까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책임감을 별로 느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의원님. 책임을 통감합니다, 의원님.